왜 어떤 노래는 듣자마자 눈물이 날까요? 3분이라는 짧은 시간 속 노래 한 구절이 마음을 저릿하게 했던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셨을 텐데요. 아무튼 인기가요는 그 3분의 세계가 우리 삶에 어떻게 스며들고 또 견디게 하는지를 섬세하게 담아낸 책입니다. 저자는 본인의 어린 시절을 생생하게 들려주는데요. 그리고 20대를 지나 현재까지 K-팝을 사랑한 순간들이 빼곡히 담겨 있습니다. 여자 형제가 많은 집에서 분위기를 띄워보겠다며 박남정의 널 그리며에 맞춰 기억 니은 춤을 춰서 1,000원, 2,000원, 많게는 5,000원까지 용돈을 얻어내기도 했죠.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2016년 그는 오마이걸에 입덕하는데요. 야근 후 텅 빈 경의선 야당역을 거니는 밤, 이어폰 속에서 흘러나오던 클로저는 무거운 퇴근길에 작은 위로가 됐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문득 우리가 사랑했던 그 모든 3분이 떠오를 겁니다. 첫 테이프를 사던 날, 좋아하는 가수를 보러 가던 길, 방에서 이어폰을 나눠 끼던 단짝 친구의 얼굴까지요. 아무튼 인기가요는 우리 기억 속에 흐르고 있는 그 노래들에 바치는 작고 따뜻한 헌사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노래를 들으며 하루를 버티고 계신가요? 아마 그 노래도 이 책 속 어딘가에 조용히 흐르고 있을 겁니다. 퇴근 후 마시는 맥주 한 잔,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샤워하고 나와서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 마시는 아주 차가운 캔맥주, 예쁜 유리컵에 거품이 황금 비율로 찬 맥주.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으신가요? 맥주도 취미가 될 수 있나요는 맥주 초심자가 맥주 애호가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따라갑니다. 편의점 앞 플라스틱 테이블 위에 캔맥주 4개, 치킨, 그리고 친구 2. 여기에 어울리는 맥주는 뭘까? 밀맥주, 라거, IPA, 혹은 집에서 혼자 먹는 김치볶음밥과 딱 맞는 맥주가 궁금할 수도 있겠죠. 저자는 1000종이 넘는 맥주를 마셔보며 음식 궁합을 테스트했고 그 결과를 맥주 페어링 가이드로 정리해 책 속에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 매운 떡볶이에는 호평이 강한 IPA보다는 밀맥주가 좋다고 말하고 치킨에는 라거보단 향이 있는 페일에일을 권하기도 하는데요. 책의 후반부에는 세계의 맥주 도시들을 직접 찾아간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중 하나, 저자는 독일 뮌헨의 세계 최대 맥주 축제인 옥토버페스트 현장을 찾았는데요. 전통 복장을 입은 사람들 사이로 흘러나오는 음악, 커다란 잔을 들고 환호하는 군중들, 그 안에서 맥주를 마신다는 행위는 일종의 의식처럼 다가옵니다. 맥주도 취미가 될 수 있나요는 맥주라는 주제를 통해 삶의 여유와 기쁨, 그리고 취향의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혼자 마시는 날에도 누군가와 함께하는 밤에도 이 책은 좋은 친구가 되어줄 겁니다. 비닐 포장지, 음료수 캔, 배달 음식의 플라스틱 용기, 수많은 재활용품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분리배출함 속으로, 쓰레기차 뒤편, 도시 외곽의 재활용장 넘어 결국은 우리가 일상에서 보지 못하는 어딘가로 보내졌겠죠. 하지만 사라진 줄 알았던 그것들이 이제는 바다 위를 떠돌고 산처럼 쌓이고 다시 우리의 식탁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의 세계사는 인류가 만들어낸 쓰레기의 역사이자 이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쓰레기 문제를 가장 깊이 있게 다룬 책입니다. 도시라는 공간이 형성되는 곳마다 쓰레기는 문명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는데요. 노르웨이 해안가에서 발굴된 석기시대 쓰레기장은 길이 300m, 높이 8층 건물에 달하는 규모였고 고대 로마는 도시의 쓰레기를 강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1970년대 다이옥신이 알려지며 소각장이 줄었고 선유국들은 점차 자신들의 쓰레기를 다른 나라로 밀어내기 시작했는데요. 이른바 쓰레기 식민지화가 시작된 것이죠. 서평자인 조효재 성공회대학교 명예교수는 이 책에 대해 20세기 전후반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대량 소비 시대가 시작되자 쓰레기 문제가 폭증하였다. 이제 쓰레기는 단순한 부산물이 아니라 인류 문명이 정면으로 해결해야 하는 난제로 떠올랐다라며 공감했는데요. 쓰레기의 세계사는 우리가 얼마나 무심히 또 무책임하게 살아왔는지를 거대한 역사적 타임라인 위에서 되짚게 해줍니다. 이제는 쓰레기를 단지 버리는 것이 아닌 제대로 기억하고 멈추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남은 생에서 오늘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는 말이 예언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버리기 전에 말이죠.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귀여워서 삽니다입니다. Z세대의 가방에 매달린 귀여운 키링 하나.
책상 위에 놓인 작고 쓸모없지만 귀여운 피규어. 단지 귀엽다는 이유만으로 소비된 물건들이 브랜드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지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이 책은 그 감정이 어떻게 마케팅 전략으로 확장되는지를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례로 풀어냅니다. 감정이 소비를 움직이는 시대를 이해하고 싶다면 이 책은 그 첫걸음이 되어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나태한 완벽주의자인데요. 늦게 일어나기만 했을 뿐인데 온몸이 무겁고 해야 할 일 목록을 보기만 해도 진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결국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며 쇼츠만 보는 하루. 우리를 괴롭히는 게으름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게으름은 의지 부족의 문제일까요? 이 책은 완벽해지려는 부담감에 나태지옥에 빠진 당신께 필요한 심리학 안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야만의 해변에서입니다. 대항해 시대, 대서양을 건너 유럽으로 갔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쓴 책인데요. 고향에 교회를 짓겠다며 스페인 왕실에 돈을 청구한 라디노. 펠리페 2세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은 마야 족장까지. 뿐만 아니라 초콜릿, 카누, 아보카도 등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유럽 곳곳에 영향을 남겼죠. 이 책을 통해 유럽 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원주민들의 진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